컨설턴트들의 수다 3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가능한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예, 홍프로님이 이제 컨수다 3회 방송에 첫 등장을 하셨고 또 다른 두 분도 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공부하는 컨설턴트 송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 잘하는 세훈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뭘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한다고. 다 잘하세요. 근데 제가 이세훈 선생님이랑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이 컨설팅 일이 사실상 부업이시더라고. 그렇죠. 예, 원래 이제 번역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부업이에요. 아, 그래요? 예, 본업은 주부입니다, 사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게 양육자로서 네네, 맞아요. 가질 수 있는 노하우를 너무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상 주부 이세훈 선생님 주양육. 나오셨고요. 홍프로님도 소개를 해야 되나? 프로복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영어 강사 홍프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임팩트가 좀 있었는데 갈수록 없다 이거. 죄송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1월이었나 그때가 하여튼 1회 방송 한 지가 벌써 한 달 됐나요, 거의?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그때 당시 이제 겨울 방학 망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댓글들 중에 제가 몇 개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리윤재님께서 우리 아이가 좀 이 방송 보고 깨달았으면 좋으련만 저만 주구장창 보고 있으니 잔소리만 더 늘어나는 듯합니다. 이렇게 또 조은혜님은 저는 제가 캐리하고 있어요. 학원 라이드부터 온갖 숙제들을 같이 봐주고 하고 이러다 제가 수능 보겠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시왕 방송의 전 어두운 면이죠. 예. 어두운 면이요. 이걸 아무리 봐도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이제 부모님들은 근심 걱정만 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방송을 교양으로 개그로 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댓글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을까? 특히 겨울 방학에 또 아직도 바닥에 붙어 있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벌떡 일어나서 독서실로 달려가고 공부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정신적인 전환점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버뜩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오늘 모셔보려고 하다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또 떠올랐어요. 그게 이제 홍프로님입니다. 예, 그래서 홍프로님이 이제 또 이 정신 차리게 만드는 데에 대해서 약간의 또 노하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네네.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뭐 과목 선생님이지만 자연스럽게 컨설턴트가 됩니다. 네. 부모님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네네. 이제 얼마나 많이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위기 좀 보고. 네. 안 좋으면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홍프로님이 또 이제 정신을 좀 놓고 다니는 아이들 전문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어쩌다 제가 그런 아이들을 오라 그러지 않았는데 약간 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와요. 예, 그런 아이들 경험이 워낙 풍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방송을 위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제가 처음 이 주제를 꺼냈을 때 이 송문영 선생님도 그렇고 이세훈 선생님도 그렇고 그게 가능해? 이런 또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방송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또 준비는 좀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먼저 뭐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는지 본인의 어떤 사례나 노하우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 차리게 했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네네. 진짜 중학교 때 이제 공부 안 하던 친구가 네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엄마가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상담 좀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친구를 이게 상담 1회였으면 별로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상담을 한 5번 정도를 계속 했거든요. 오, 장기적으로 네, 그렇구나. 장기적으로 상담을 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한테 딱 2명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짜 공부가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에서 보자면은 등급대가 6등급 정도 나온 아이고.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상담으로 왔는데 뭐 얘기를 해도 자기 뭐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뭐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뭐 딱히 공부를 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런 상태예요. 진짜 제가- 힘든데 그러면. 예. 근데 그런 얘기를 걔를 몇 번 이제 봐가다가 3번째였나? 3번째 상담을 하면서 네.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게 딱 하나 그냥 눈에 띄는 게 있었던 거죠. 좋아하는 거요? 네, 좋아하는 거. 나 되게 특이했는데 자기 문어를 좋아한다는 거야. 옥토퍼스? 옥토퍼스, 문어. 문어? 문어. 먹는 걸로 좋아하는 아니 거야? 안 먹는 게 아니고 생명체로서? 생명체로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문어를. 네. 그래갖고 아니 문어가 왜 좋아? 그랬는데 문어를 대체 문어 갖고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문어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자주 챙겨보고 아 생각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저도 기억나요. 신기하거든요. 예. 문어가. 그래갖고 맞아 맞아. 그런 다큐멘터리를 자기가 몇 번 봤는데 문어 너무 재밌다고 문어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친구한테 이제 그러면 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하려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다. 학과들이 있다. 그래서 네네네. 보여준 게 제일 처음에 보여준 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생물학과 자체는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보여줬던 게 해양생물학과가 해양대 쪽에 있고 네. 그다음에 경희대 생물학과가 따로 있고 이러니까 네. 이제 그런 학교들에서 어떤 공부들을 하는지를 이제 같이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면서 계속 이런 데 가면 네가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거의 한 2주 정도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오. 그러고 났더니 애가 공부를 조금씩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수학을 뭘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트여가지고 수학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국어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짜주고 나서 제가 그거 상담이 끝나고 나서 한 학기 정도 후에 그냥 길거리에서 네네. 얘를 마주쳤어요. 자기 수학 어느 부분이 안 된다면서 이거 어떻게 공부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 진짜 고등학교 중간고사 때 6등급 정도 나왔던 친구인데 네네. 어쨌든 간에 공부를 계속 하려는 마음도 들었고 갑자기 생겼네. 예. 그래서 이게 쉽지 너무 않은데. 신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로가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공부할 만한 의욕이 안 생기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진로 교육들을 해줄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애들한테. 우리도 안 해봤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갑자기 바뀌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말고도 한 명 더 있었거든요. 남자애. 네네네. 얘는 여자애였고 네. 남자애 한 명은 또 무슨 진짜 그냥 맨날 놀러 다니던 친구. 네네. 놀러 다니던 친구인데 과학이 재밌기는 한데 네. 딱히 뭐 과학 공부를 할 생각은 없고 근데 남들한테 뭐 보여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마술 같은 거 연습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 애가 마술을 해요? 네, 마술 어디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오. 배우가 익혀가지고 오. 학생 다 친구들한테 마술을 막 보여주는 거야. 네네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딱히 공부할 생각이 별로 없어라고 네. 했었는데 걔도 이제 앉아가지고 둘이 같이 이게 뭐가 좋을까 탐색을 하다가 네. 이제 뭐 그냥 중간 줄거리들을 생략을 하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같은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때 이런 네네네. 직업도 있다. 네.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예시들 막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행하는 유튜브 같은 걸 다 보여줬거든요. 다 보여주고 났더니 이거 괜찮을 것 같다. 나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른 공부는 사실 별로 시작을 안 했는데 과학 공부를 갑자기 막 공부를 하기 걔가?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딱히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손대지는 않았고 과학 공부를 지금 막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었는데 얘는 이제 고3이 될 텐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 아니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도 몇 년 전이었는데 집에 수족관이 한 3-4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집에 뭐 그렇지. 고기가 좀 뭐 물질하는 있을 수 분들 계시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막 이제 처음엔 상담하다가 뭐 집에 한 수족관이 몇 개 있어서 엄마가 그러셨어요. 얘는 집에 수족관이 3-4개 있어서 맨날 그것만 관리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얘가 이제 사 모아서 이 뭐지 무슨 그 온도랑 예. 그 뭐 염분 네, 이런 걸 맞아요. 이렇게 맞아. 나눠 갖고
이 각자 관리를 하고 있는 어, 거예요. 얘가. 그거 보니까 물고기 완전 덕후예요. 얘가. 무슨 수산생명의학과를 가야 뭐 열대어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얘기하다가 얘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하지 하다가 그걸 이제 딱 듣고 바로 과를 보여주지. 인하대 해양학과가 있고 그리고 뭐 이런 학과도 있고 이런 학과도 있고 네가 하고 싶은 게 이거다. 뭐 양식장을 보여줬어. 이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눈이 약간 이렇게 번쩍하더니 그래야 하면 약간 이렇게 동기부여가 확실히 드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그런 거네 그러면. 저도 떠오르는 사례가 네. 있는데 얘기해 볼까요? 네.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자소서 지도를 했던 친구인데 네네. 그간의 히스토리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 남자인데 피겨 스케이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중학생 때 네. 피겨를 하겠다. 근데 어떤 부모님이 공부도 잘하는 녀석이 갑자기 피겨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켜주겠어요. 근데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오. 그렇죠. 그것부터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사실 뭐 재밌지는 않아요. 이 친구가 한 2달 정도 피겨를 했는데 와, 이 재능이 있다는 평가를 좀 받았대요. 오. 그래서 뭐 집에서도 그냥 계속 막 스핀을 돌고 연습을 막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개 오줌에 미끄러져서 복숭아뼈가 깨져가지고 개가 집에 싼 강아지. 오줌에 네. 강아지의 그런 슬픈 소변. 네. 사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피겨를 못 하게 됐어요. 운동을 접었다. 네. 근데 굉장히 이건 슬픈 결말인 것 같은데 네네네. 어머님이 막 뿌려놓은 거 아니야?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피겨를 좋아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밤이고 낮이고 이제 피겨 방송을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중계 방송이 조금 이제 드무니까 네. 막 미국 방송, 영국 방송, 스페인 방송 뭐 네.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모르는 영어 단어 공부를 막 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가 영어 실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고 네. 그 물리까지 봤다는 거예요. 물리를 왜 파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뭐 스핀의 원리라든지 그렇네. 그런 것까지 막 궁금해하는 거야. 애가 이제 원래 똑똑한 애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의대 갔나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네.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피겨 경기를 보면서 이제 예술 점수의 점수는 매기지 못하지만 이 친구가 기술 점수를 매기면 그 심사위원들이랑 점수가 똑같이 나올 정도.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고 네. 결국에는 뭐 그거 갖고 대학을 간 건 아니지만 여튼 영어도 조금 더 잘하게 됐고 자기의 꿈에 좀 몰입하는 시기가 왔을 때 열심히 해서 이제 연세대학교 국제형으로 합격한. 우와, 네. 엄청 잘됐네요. 네네. 아니 보통 부모님 같으면 이제 애가 피기한다고 하거나 그러면 다 뜯어 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대단하신 거지. 근데 그걸 좋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부수적으로 이걸 저걸 그러니까 엄마가 파고들다가 믿어주시고 너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한번 최선을 다해봐 하면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아이가 그리고 뭐 이- 자신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이 스스로 깨닫게. 이야기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건 강아지의 소변. 네. 그러니까 엄마의 신뢰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 심리 전문가시고 이분이 또 동기부여 이런 거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이한테 이제 좋아하는 걸 딱 보여줘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어느 분야에 꽂혀서 네. 그 분야를 통해서 그게 학습 동기를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 아이가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네. 부모님이 너 문어 관심 없니? 문어? 문어 좋아하죠. 엄마 오늘 문어 먹어? 그래가지고 문어 숙회, 문어 회 막 다코야키. 그래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좀 특수한 경우다. 특수한 다르죠. 경우다. 저는 물론 배웁니다. 이 교육학에서도 배우는데 이런 게 있어요? 교육학에서도 이런 게 있죠. 나와요? 네, 동기부 이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 예외로 치부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예외다. 그러니까 100명을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그래도 한 30-40% 나와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않냐. 네. 근데 100명 중에서 5% 이하다. 그럼 저는 그 정도는 예외라고 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아이들은 뭐 문어 이런 거보다는 이제 게임 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걸 많이 좋아하니까 그걸 또 이제 게임을 하겠다는 애를 계속 하게 내둘 수는 없잖아요. 피겨니까 혹시 하겠지. 피겨는 왠지 게임보단 낫거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이 가능은 한데, 네. 예, 그게 안 먹힐 가능성이 좀 더 높다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얼핏 기억나는 게 저도 이제 상담하는 데가 정말 아무데도 관심이 없어. 아무데도 관심이 없고 막 중학교 때는 조금 공부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와갖고 완전히 그냥 놓고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게임만 한대. 게임만 하고 얘가 게임에 너무 빠져서 막 무슨 길드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이렇게.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모여서 뭐 같이 하는 모여가지고 거예요. 뭐 네. 동아리야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모인대 걔가 막 대전도 갔다고 그랬고요. 게임한다고. 그래서 얘기 듣고 있는데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이거 어떡하나. 아버님은 막 옆에서 한숨 푹푹 쉬시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하다가 너 혹시 시급 받으면서 공부해 볼래? 그랬더니 얘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맞아요. 시급이요? 얼마예요? 보니까 얘가 게임할 때 돈이 좀 필요하나 봐. 그래서 게임할 때 필요한 돈과 얘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한대 자기는. 햄버거도 막 하루에 몇 개씩 먹는데요. 그 햄버거를 먹으면서 게임을 할 돈을 필요하기 위해서 시급으로 탁 제시하니까 얘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시급으로 꼬시는 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이거? 그 이제 뭐 강화라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보상을 통해서 그렇지. 그 행동을 이제 유지시키거나, 뭐 공부하면 돈 주고. 네. 이렇게. 그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강화에 이제 내성이 생겨요. 그렇구나. 두 가지 부작용. 첫 번째 부작용은 네. 예컨대 학생이니까 네네. 시급 5천 원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아이가 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구나. 몇 개월 하다가 엄마 지금 최저임금이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뭐 9천 몇백 원인데 이거 불법 아니냐? 노동쟁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더 이상의 어떤 그 정도의 시급으로는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이게 사업을 하게 되고 더 이제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시간에 얼마나 퀄리티 있게 일하는지는 평가가 안 됩니다. 맞네. 또 얘가 시급 주면 맞아요. 또 땡땡이 치는 직원들도 있거든. 우리 일 시켜 보면은 네. 똑같은 시급이지만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절대 동일 노동이 아니에요. 딱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박스 100개 있지 일로 옮겨. 이런 거 눈에 티가 나죠. 근데 정신 노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면은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 얘가 아이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앉아서 손을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머릿속에서 학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이런 평가 같은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얄팍한 보상보다는 아까 이제 이세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거나 뭐 꿈이 있거나 이러면 그걸 이제 잘 발전시키는 게는 괜찮은 건데 이렇게 얄팍한 보상은 별로네요. 그럼. 저는 해 보라고 충고를 그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왜냐면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네. 미련이 남아요. 우리 아이 그렇게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해봐야지 이게 어떻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미련이 남지 않으니까. 일단 어쨌든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아니요, 말씀인 그것도 것 같아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이제 네. 그 본인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했는지 뭐 좀 준비한 거 있나요? 이게? 몇 개 해왔는데, 네. 해왔는데 지금 진짜 요 뭐 컨수다가 처음이니까 네네네.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나 좀 봤어요. 평가를 하셨군요. 아니요. 어떻습니까? 분위기에 저희가? 젖어들고 분위기가 댓글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어. 네. 우리 아이가 좀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뭐 저만 보고 있으니까 잔소리가 늡니다. 네네네. 네, 뭐 이런 댓글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됐다. 그냥 한마디로 탁상공론이다. 탁상공론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아이는 네. 좋아하는 게 뭐니? 없는데요. 하고 싶은 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뭐 요즘 답답하나 그런 거 없어? 없는데요. 이제 얘기하면은 이거 전문가 이런 애들만 전문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뭐 얘기하다 보면은 좀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제발 이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뭐 상담 이런 거 얘기하기 싫다. 네. 제가 말면 잘 안 막히는데 가끔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왔는데 저도 이제 가끔 컨설팅을 하니까 네네. 수업 외에 이제 컨설팅을 좀 합니다. 아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와서 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머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안경 쓰고 와가지고 이렇게 눈만 내놓고 있었는데 마스크도 쓰니까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한테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아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웃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뭐가 궁금해? 뭐 힘드니까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한테 그동안 상담 같은 걸 하면서 자기가 했던 얘기들 자기 또 하기 싫다. 입 아프다. 힘들다. 입 아프다. 아빠가 다 해라. 이런 친구들. 네, 변호사를 대변인을 했군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어떤 상담 이런 걸 통해서 달라지지 않았던 거죠. 해봤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이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니들 그걸로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 걸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본인의 방법. 준비해온 게 아니라 그냥 떠오른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네네. 우리도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네. 평가할 땐 좋았는데 평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불편해지네. 예, 빨리. 예. 있었던 얘기고요. 네. 한 고등학교 2학년 남자였나? 부모님이 지긋지긋하신 거예요. 야, 도저히 얘는 안 된다. 이대로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방학 때 학원을 쉬게 합니다. 쉬게 하고 너 같은 놈은 가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고 시골의 농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네. 거기 보낸 거예요. 가서 일을 해라. 너는 어차피 앉아서 공부도 안 하니까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고생을 하면서 네. 이 생각해봐라. 세상을 깨달아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파 있잖아요. 파. 네. 뭐 대파인지 쪽파인지 이제 엄청나게 넓은 이제 땅에 막 밭이 나 있을 거 아니야. 파들이. 네. 그 파를 이제 뽑습니다. 탁 뽑아요. 음, 뽑으면 흙이 묻어 있잖아요. 밭에서 일했구나. 네. 그 흙을 탁탁탁 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개 뽑아서 이제 끈으로 묶어서 한쪽에 놔두면은 다른 직원이 가져가는 이 일을 한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가서 이제 끌려간 거죠. 끌려가서 땡볕에 땡볕에. 새벽부터 보통 아침에 일하지. 그리고 쭈그려 앉아서 일하잖아요. 네. 쭈그려 앉아서 일하고 끝도 없는 그 팔을 뽑고 이렇게 털고 묶는 일을 한 거예요. 일주일 딱 일주일 했어요.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시꺼매졌어. 이 땅을 물려받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그걸 느낀 거 아닙니까? 천재인데 그 정도 머리가 있으면 거기 끌려가서 그 노동을 하지 않았겠죠. 아이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은 약간 좀 이렇게 항상 까불까불대던 아이가 좀 차분해졌어요. 진짜로 일주일 만에. 그 눈빛이 항상 그 아이의 눈빛은 경거망동했거든요. 이러고 어디 재밌는 거 없나 그러고 친구들 괴롭히고 막 했는데 네. 쭈그려 앉아서 땡볕에서 8시간 동안 팔을 털고 묶어 온 거예요. 일단 아이가 계단 올라오는데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못 걸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진짜 시커멓게 탔어요. 비틀거리면서 첫 마디가 선생님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 정말로요? 웃으면서 왜 그러니까 그동안 어른들이 수많은 얘기를 했던 공부해라, 공부가 제일 편하다. 자기는 믿지 않았대. 공부가 제일 힘들었는데 어떻게 공부가 제일 편하다고 얘기를 하냐. 이건 다 그냥 귀 들어오지도 않았대.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자기가 그 한 2시간 정도 햇볕에서 팔을 묶으니까 세상이 빙빙 돌더래요. 이렇게. 힘들죠. 하늘이 진짜 노래지더래. 노래지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공부가 제일 쉽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했대. 그게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느꼈대. 정말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렇게 와서 초반에는 막 달리다가 또 작심삼일로 좀 흐트러져요. 근데 그래도 근데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좀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유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도 딱 이렇게 와서 처음에는 100으로 했지만 이 100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100으로 갔다가 한 70으로 떨어져서 좀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도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았어요. 예전에 그 오늘만 사는 보통 예전 야 미래의 너를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참고 공부를 해야 돼. 풍요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씨알도 안 먹히죠. 네. 그 아이는 미래가 오지 않아요. 그래도 미래 나중에 고생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거는 미래에 내가 고생하는 거지 현재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게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잘못 오해하시면 이제 농사하는 일이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아이가 이제 삶의 현장에 직접 처음으로 가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아이가 이제 실제 삶의 현실을 딱 느끼고 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게 어렵구나. 생각보다 힘들고 나도 나중에 커서 이런 일들을 겪어내야 되겠구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정신무장을 다시 한 거네. 그렇죠. 아, 저는 저도 어릴 때부터 몸쓴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저희 아버지가 서점을 운영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이 서점이 저희 아버지 서점을 40년까지 운영하셨는데 서점이 책 꽂아놓고 책 파는 게 일이 아니라 네. 그 외에 책 정리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은 책들이 뭐 묶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들어서 옮기고 하는 일이 거의 어. 반 노가다 수준이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무겁지. 몸을 써서 돈을 번다는 게 어떻다라는 거를 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처음 깨달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홍프로님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농촌 보내기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예. 이게 목적이 어쨌든 농촌을 보내서 개과천선해서 돌아오는 게 목적일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적성에 맞는 애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 적성에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공부하는 건 머리 자꾸 써야 되고 내가 뭔가 계획도 잡아야 되고 되게 불편한데 그냥 옆에서 너 이거 뽑아갖고 묶어서 날러 이런 단순 노동이 내가 별로 생각할 것도 없고 몸만 쓰면 되는 일들에 대해서 네네. 편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친구들이 적성을 있어요. 적성을 발견. 찾는 거네.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데? 그러면? 아니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얘가 어쨌든 가서 좀 정신 차리고 오는 걸 원했는데 갔더니 엄마 내가 적성을 찾았어. 귀농할 거야. 이렇게. 그런 괜찮죠. 경우에는 이제 농생명 계열 쪽으로 지도를 하면 되지 네.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농생명 계열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냥 나는 계속 몸 쓰는 게 좋은 거야. 아. 그래서 계속 나 계속 팔을 뽑았으면 좋겠어.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팔을 뽑고 다니는 거지. 근데 미래의 유망 직업 아닙니까 농업이? 근데 농업 그쵸? 괜찮아요. 네. 성문양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또 이 저요? 사례에 대해서. 지진보다는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얘기 몇 번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홍프로님이 몇 번 이제 택배 상하차 뭐 이런 걸 한번 보내봐라 아이를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단 하루만 네, 하루만. 태어나서 평생 앉아서 이렇게 펜대만 굴리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단 하루만 네가 일을 해보면 느끼고 깨닫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분명히 1년치 잔소리보다 훨씬 더 효과가 그런 있을 식으로. 거라고 느껴집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많은 여러분들은 또 우리 아이를 농촌으로 한번 보내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홍프로님의 솔루션 한번 또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그냥 뭐 소박하게 현실적으로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하는 거 몇 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현실을 알려주는 게 입시와 관련된 현실을 알려주는 게 저는 그나마 좀 자주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뭐 좀 많이 낮은 아이들한테 이제 자주 쓰는 방법인데 이 성적대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보통 제가 이제 지도로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이 뭐 딱 하는데 이제 지방 대학들이 가끔 좀 지리적으로 외딴 곳에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거 보고 약간 좀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것만으로 정신 차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근데 되게 이게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얘가 뭘 원래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포기했어. 예를 들면 1학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포기한 상태에서 이제 그냥 애가 막 방황하고 있다가 야 이렇게 하면 너 갈 수 있어 라고 방법을 알려주면 그때부터 애가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최근에도 이 친구가 이제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던 것 같아. 그거 보니까 적성도 그쪽이 딱 맞고 막 아주 훌륭한 교사로서의 인성이나 이런 거 갖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도 공부도 되게 잘했는데 이 고등학교 1학기 성적이 조금 3등급 가까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어머님 말씀으로는 애가 약간 사춘기처럼 애가 이상해졌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아이가 꿈이 좀 접혀질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꿈을 잃고 약간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했던 작업은 너 갈 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줬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 마침 좀 미달랐거든요. 정시 초등 교육이.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야 하늘이 더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너의 수능 한 2, 3등급까지 나오더라고. 그래서 너도 한 100분이 85 이상만 찍으면 1단계는 넘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더니 얘가 이렇게 약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초등교육 안 갈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걸 보니까 야 우리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하니까 확 하면서 되게 잘 먹혔던 그날 상담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좀 좌절하거나 이런 아이들도 가능성이나 이런 거 보여주면 되게 네. 확 되는 경우가 많고 요즘 사실 정시가 좀 컷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3, 4년 전에 네. 비하면. 근데 이제 아직도 어머님들 중에 수능 3등급이면 인서울 못 하잖아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인서울이 네. 문제가 아니에요. 3등급이면 되게 잘 갈 수 있어요. 지금은. 3등급 하나만 있어도 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올 4등급도 수도권에 꽤 네, 그쵸, 대학 그쵸.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하면 아이가 기가 죽어 있다가도 나도 할 수 있어? 방법이 네. 있어? 하면서 약간 동기부여하는데 도움이 조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네.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항상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이제 제가 컨설팅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3, 4, 5등급 대 친구들이 많이 네. 있는데 네. 일단 가능성부터 저는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없을 정도의 대학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네네. 수능 최저가 조금 높아서 내 내신에 상관없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 그런 걸 미리 이미 처음부터 보여주면 네. 그때부터 애들 눈빛이 좀 반짝거리더라고요. 맞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 먹히는 경우는 아닌데 네. 종종 썼을 때 약 10%에서 20%의 확률로 좀 먹힙니다. 이거. 그래요? 네. 그렇게 저는 높아요? 50% 이상? 아 진짜요? 네, 저는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네네네. 걔한테 먹힐 학교 뭐 이런 걸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요?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뭐 방법을 뭐 전형이나 이런 거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좀 특이한 전형이나 특이한 학과 그걸 잘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고 빈틈을 잘 그러니까 찾으시더라고요. 빈틈이나 구멍 같은 거를 걔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건 뭘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들어가는 편이라서 사실은 뭐 지방대까지 범위를 넓히면 아까 뭐 이렇게 문어 말씀하셨는데 네. 뭐 그다음에 수족관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바로 이제 수산생명학과 떠오른 그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죠. 이제 부경대는 굉장히 높긴 한데 저기 뭐 전라도 쪽에 뭐 맞아요. 거기 있어요. 그런 네. 대학들에서는 이제 쉽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진로가 굉장히 괜찮다고요. 진짜 괜찮아. 우리 그때 한번 전공 탐색했거든요. 하셨구나. 전공 추천하면서 나 진짜 가고 싶더라. 그쵸, 양식학과가 그쵸. 있어요. 그게 공무원이 되는 치트키 같은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약대 너무 가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한약학과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권하기도 하고 그런 걸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현실적인 가능성이나 희망의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면 네. 아이들이 일단 그렇게 눈빛이 돌아오는 시작하면 경우가 좀 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현 가능한 선에서 시급을 주면서 뭐 이렇게 보통 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뭐 한 가지 다 얘기를 한번 해봤고 이제 그 송문영 선생님께서도 이제 또 준비한 거 있으시면 예. 제가 어저께 좀 고민을 하다가 네네. 제 딸한테 야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 했더니 엄마 내 얘기를 해봐 이러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30대신데 딸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절대 30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딸이 영재 아니에요, 영재. 예, 아닙니다. 일단 동안이셔서 송문영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둘째 딸이 아이디가 물개예요. 본인의 아이디가 물개예요. 이제 문어에 이어서 이제 물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물개인 이유가 이 딸이 굉장히 늦대더라고요. 키우면서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일주일 전에 겨우 한글을 떼고 들어갔어요. 조금 그래서 늦은 한걸 뗐네. 그러니까 떼는 것처럼 보였지만 100%는 못 뗀 거죠. 그럼 뭐 제가 키우면서 얘는 공부로서는 기대를 할 수 없다. 그냥 사람 구실만 해라. 그런 느낌으로 애를 키웠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화책을 읽다가 저한테 막 울면서 뛰어왔어요. 네. 엄마 내가 물개가 돼도 나를 키워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살 때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 말로는 엄마가 당연히 키워주지. 우리 집에 큰 수영장을 만들어서 네가 자유롭게 수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엄마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직도 본인의 아이디를 물개로 쓰고 정말로. 예.
그리고 저희가 놀릴 때 물개가 사람 됐다 그런 얘기를 좀 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존감을 네. 살려주면 언젠가는 때가 온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자존감. 거예요. 자존감. 그러니까 본인이 좀 능력이 떨어지고 좀 처지고 해도 네.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확고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네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늦게 오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때가 오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저가 이제 느낀 것들이죠. 근데 좀 그래서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너무 못하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진짜 답답해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의 기질적인 면이 저는 조금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조금 냅두는 스타일이라서 뭐 이거 누구나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성향상 뭐 그렇게 받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입시의 시장에서 네. 이렇게 치열한 거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조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친구는 조금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다. 너무 과잉 학습에 내몰았을 때 마이너스가 네. 되겠다 해서 네. 근데 중간에 제가 이제 조금씩 앞에 이제 돌 같은 건 치워주면서 네네. 키웠죠. 근데 제가 제일 중간에 잘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를 보낼 때 네. 이제 완전히 이제 내신을 아주 잘 받을 수 있는 일반고를 골라서 보냈어요. 골랐고. 예, 그래서 본인이 내가 공부를 잘했네? 나 잘하네? 하는 걸 이제 느끼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인이 잘하는 애는 아닌데 거기서는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성적도 올랐고 네. 결국에는 지금은 뭐 사람 구실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물개처럼 살다가 그럼 학원 이런 거 안 보냈어요? 저가 학원을 하고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학원에 이렇게 애를 공부시키려고 데려다 놓으면 네. 이제 애들이 저한테 막서 막 얘기해요. 선생님 딸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냅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로? 네. 몇 살까지 잤습니까 그 친구가? 좀 많이 잤고 네. 공부를 시작한 게 어. 고2 정도 돼서 공부를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는 애들이 이제 다 공부를 잘 안 하고 조금 공부하니까 성적이 오르는 거에 대한 성취감. 네. 그거는 이제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럼 지금 것들이잖아요. 그 학교 대학을 뭐 실례지만 어디 갔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여튼 뭐 아주 제가 학업적으로 제가 뛰어난 되게 좋은데 간 걸로 기억하는데. 학업적으로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입시 컨설턴트고 구멍을 잘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홍익대학교 비실기 전형으로 미대를 제가 보냈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홍익대 비실기 전형으로 가는 거면 이게 뭐 구멍을 찾고 이런 문제가 아닌데요. 아니요 준비를 잘 아니, 안 하고 되지. 본인은 성향상 애가 천재였네 그냥. 아니에요. 이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그냥? 엑셀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거. 시공간만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교육도 거의 안 시키고 거의 안 했어요. 하다가 자존감만 무너지지 않게 네네. 물개가 돼도 넌 괜찮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물개는 귀엽기라도 하지 사실상 개거든요. 똥개 같은 것도 괜찮습니까? 똥개였으면 좀 힘들었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이제 딸이 둘인데 네. 가끔 생각해 보면 내가 아들을 키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아들을 키우는 아유, 어머님들이 진짜 좀 근데 존경스럽죠. 어려운 거 봐요.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야. 확실히 부모님의 이 성향이 예, 예. 자식한테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아,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네네. 초등학교 때 지금 뭐 공부라는 거 하라 그러기 힘드니까 네. 난 새가 되고 싶다.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홍프로님이 직접 네, 제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네. 그날 아버지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매를 아버지가 일로 오래요. 갔죠? 엎드리래요. 아이고. 그래서 너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만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라고.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줄 아냐고. 오늘 그 썩어빠진 정신 머리를 뽑아주겠다고. 아니 근데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그러니까 그게 내면이 황폐하대. 그러니까 뭐 자존 그런 게 아니라 생존.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만약에 네가 어느 뭐 대학을 못 간다. 그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무 심하네. 너는 호적 그 당시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호적을 파겠다. 뭐 그런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파인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직. 아버지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농담이고 아버님 되게 좋으세요. 직접 봤는데. 예. 그건 이제 밖에서 한 10분 보니까 좋은 거지. 살아봐. 진짜 좋으시다. 예.
그래서 이제 부모의 어떤 양육 태도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게 진짜 이상적인 거잖아요. 이상적이죠. 그렇죠. 이상적이고 이상적이지. 아이가 뭐 아무리 깽판을 치고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시바스리가 먹고 막 이래도 끝까지 이렇게 버텨주는 부모로서 이발스리가 좀 너무 싶은가? 본인이 먹고 싶은 거잖아. 왜 애한테 그래? 올해도 이제 부모로서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엄마는 널 지지해 줄 거야. 이렇게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아 근데 제가 좀 기본적으로 네. 저를 이제 들여다봤을 때 모성애가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모성애가 부족한 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안 좋은 건데 네. 그 자신 애한테 신경을 안 써요 그럼? 자든 좀- 말든? 그러니까 되게 좀 방목을 했고 객관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부모랑 자식이랑 거의 동일시? 동일시? 이 유전자의 어떤 복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끊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네, 저는 그게 좀 약간은 쉬웠어요. 이렇게 거리를 둔 사람들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예, 내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지만 너는 네 인생 살고 난 내 인생 사는 거다. 그쵸.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일찍 자립심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방목한 아이들이 더 잘 크는 케이스도 좀 봤고 너무 이렇게 집착해서 아이들한테 올인하는 엄마들보다는 진짜 방목이 어려운데. 낫다. 갑자기 이 말씀 하니까 사실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컸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는 뭐 물개까지는 아니었어요. 물개까지는 아니고. 근데 우리 시대에는 좀 네. 그랬죠.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성실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사춘기가 늦게 오면서 되게 반항과 방황의 시간을 굉장히 보냈거든요. 저는 그냥 새였습니다. 한 마리. 그때 당시.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 있지 않은 대치동에 네. 사는 새. 이런 정신 상태로 학원도 다 안 다니고 제가 그때 막 음악을 되게 좋아해갖고 막 공연장 같은 곳 다녔어요. 아, 막 그래요? 재즈 공연 보러 다니고 애가 음반 사서 막 듣고 막 그러고 살았거든요. 하루 종일. 도시의 한 마리 살찐 비둘기였네요.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아버님은 좀 억압적이셨는데 어머님은 어쨌든 나한테 뭐 항상 이런 자세였어요. 항상 이런 자세였고 뭐라고 안 해. 뭐 학원을 가라도 안 하고 안 가도 안 하고 그냥 학교만 다니는 괜찮다. 학교만 다녀달래 그냥. 그래서 학교만 다녔는데 고등학교만? 예.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돼갖고 겨울쯤 되니까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정신이 돌아왔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어머님이 이제 어쨌든 내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해도 그냥 다 때가 온 인정해주고 거죠. 네, 받아주고 그냥 뭐 제가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같이 막 음악회도 같이 가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어쨌든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약간 이런 맥락이네. 그렇죠. 근데 그쵸? 이런 경우에 천천히 가게 될 가능성은 있어요. 천천히. 이게 문제가 그렇지만 뭐냐면 예. 때는 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 한희쌤도 고등학교 때인가 네. 어떤 책을 읽고 네네. 약간 좀 바뀌는 계기가 됐잖아요. 아. 네, 예, 뭐 예. 책 보고 하다가 그러면서 다시 공부를 해서 뭐 대학을 가는 훈훈한 엔딩으로 끝나잖아요. 훈훈하잖아. 거기다 서울대. 너무나 후는. 근데 친척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때 방황이 아직도 하고 있어.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진짜 정당하게 말해서 진짜 어렵다. 친척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명절에도 모였잖아요. 네. 누구 없어요? 그러면은 담배 피시면서 그만 이거 꺼내지 마라. 그래서 왜요? 텄다. 뭐가요? 사람 새끼 달라면 텄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리고 다니면서 뭐 이게 이렇게 진짜 부모로서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 이게 애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문제다 이거. 사람 봐가면서 사람 봐.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무턱대고 그렇네. 그리고 프로 같은 애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 저는 만약에 그때 사랑으로 감쌌잖아요. 네. 저는 아, 지금의 저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당시에 저는 딱 3가지가 충족이 되면 행복했습니다. 뭐예요? 졸리면 잤고 네. 배고프면 먹었고 심심하면 놀았습니다. 네. 그 기본적인 건데 뭐. 그 당시에 제 10대의 사고 방식은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적인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뭐 미래 그런 얘기 해봐야 그러니까 뇌가 처리를 못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아주 단순하게
해. 안 해? 고통. 아 이거 아프구나.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외워. 안 해요? 고통. 이게 그 아주 되게 옛날에는 이제, 현명하셨네요. 예, 체벌이 좀 있었으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시대적 분위기도 그랬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사람 봐가면서 사실은 해야 예, 그런 경우에 애들이 집을 탈출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뭐 확 엇나가는 애들도 예, 있어요. 아니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애들도 전 있다고 보고. 어쨌든 집에서 너무 잘해주지 마라 하는 얘기도 제가 가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방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에 가고 싶다. 맞아요. 그런 것. 집을 떠나고 싶다. 네. 그게 좀 크기도 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그 부모님들 같이 상담하면서 만났을 때 아, 부모님이 얘한테 실망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막 되게 기대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툭툭 뱉어지는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나 그렇지. 그 말투 속에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약간 이제 낮게 평가하기 시작했구나를 느끼는 저도 느끼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속상하죠. 예,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사실 되게 좀 다 다운돼 있고 예, 좀 상태도 그렇게 좋은 애들이 많지 않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때리거나 뭐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이게 아니라 일단 아이한테 겉으로는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부모나 뭐 이런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송문영 선생님의 솔루션은 이제 정신 차릴 때까지 믿어주는 겁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세훈 선생님 뭐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니 뭐 기억난다기보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네네. 이게 우리가 예전에 어떻다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환경이 너무 달라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요새 이를테면 막 나가는 애들 뭐 어머니들이 사실 고민하는 애들의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친구들이 막 뭐 어디서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이런 그 정도는 애들을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제일 큰 고민들을 하는 거는 그쪽이잖아요. 애가 맨날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핸드폰 있어요. 하고 있고. 이거잖아요. 네네. 환경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핸드폰 하면 아니 뭘 다 떠나서 무슨 정신 차리고 이거 떠나서 저는 제 지론은 핸드폰 들고 있으면 정신 못 차린다는 게 제 가장 첫 번째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정신 차리게 하고 싶다 그럼 핸드폰부터 빼서 던져야 돼요. 이게 없어야 스마트폰 없어야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그 다음이 신경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는데 그럼 스마트폰 뺏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네네네. 아니 뺏은 다음에 문제지. 뺏은 다음에도 처리할 문제가 막 산더미 같아요. 애들이 그 뺏긴 걸 갖고 과연 순순히 난리치죠. 뺏길 것이냐 난리 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럼 스마트폰을 뺏고 뭐 이렇게 공부 계획을 잡고 네.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스마트폰 뺏는 것 자체부터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고. 네, 그렇죠. 저는 이거 뺏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놀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스마트폰이 딱 뺏긴 상태가 되면 이제 한이쌤의 고등학교 2학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 그냥 놀고 싶어 이런 상태. 그럼 놀으라고.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뭔가 하나가 꽂히는 게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뭔가 바뀌는데 그 꽂히는 게 스마트폰이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우리 세훈 쌤이 그렇구나. 스마트폰 뺏는 그런데 엄청난 재주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그러세요? 저도 예. 좀 잘 뺏는 네, 편인데. 그러니까 저도 상담할 때면 거의 대부분 뺏고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뺏어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애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막 이게 논리적으로 제일 힘들거든. 네. 설득해야 되는 애들도 있고 네. 그냥 뭔가 죄책감을 심어줘야 되는 애들도 있고. 보통 논리적으로는 설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대체로는 어쨌든 스마트폰이 있고 없고의 그 다음부터 차이가 엄청 커지니까 일단 뺏고 시작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다 있다 스마트폰. 지금 전교생이 다 갖고 다니고 스마트폰 없으면 학교 생활이 안 된대요. 그죠. 카카오톡으로 지금 공지가 다 맞아요. 날아오는데. 나 반장인데. 어떻게 없으면 합니까? 안 이렇게 또 된다. 변명하거든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거 여기서 다룰 주제 맞나요? 아 그거는 아니,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스마트폰 빼는 아니 그러니까 거. 스마트폰 꼭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쟤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그럼 너도 쟤만큼 공부해. 좀 짜증난다 저거.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맨날 형평성 얘기하면서 뭐 누구는 있는데 자기 다 있는데 나만 없다고 그럼 너도 걔만큼 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를 써서든지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다고 해도 때리든지 뭘 한다고 네네. 해도 아니 뭐가 이게 여기에 눈이 계속 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것 같긴 해요. 천지개벽이 지금. 되려면 얘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훈쌤 자제분은 네. 아예 그냥 안 사주신 거죠? 네, 저희 애들은 스마트폰을 안 씁니다. 스마트폰 안 써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중학생인데 스마트폰 아예 폰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길 가다가 봤는데 몰래 공기계 들고 다니는 것 같던데. 제가 그러니까 농담입니다. 집에서 농담. 가끔 제 공기계를 훔쳤다가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통제를 하셨구나 처음부터. 안 되는 그래서 거는 확실히 안 된다. 확실히 안 되는 걸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근데 애들이 폰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한테 예쁜 폰들을 갖다 주죠. 예쁜 폰이 뭐예요? 그러니까 블랙베리 폰 같은 거 밑에 이렇게 키 자판 달린 거 있거든요. 아, 일반 아직도 있어요? 폴더폰 블랙버리가? 그러니까 중고로? 중고로 그런 것들을 찾아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건 스마트폰 아니지만 특이한 폰인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를테면 물어보잖아요. 이거 좋다. 너 폰 없어? 그러면 자기는 예쁜 폰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초등 정도 거의 애들한테는 카카오톡 깔릴 통하겠다. 그러니까 중등도 사실 마찬가지. 중등 애들도 특이한 폰을 쓰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뭐 스마트폰을 안 써 이렇게 막 난 뭐 때문에 안 써 이런 구구절절한 변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호하게 스마트폰 끊는 문제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중독에 대해서 또 전문가 아닙니까? 홍프로님께서. 대학원 논문을 준비했었죠. 게임 중독에 대해서. 네. 어차피 왜냐면- 뭐 스마트폰도 비슷한 거니까. 그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향후 10년간 또는 그 이후에 교육 심리 최대 화두는 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준비하다가 포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답이 없어? 아니 답도 솔루션도 있는데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모으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게임 중독 걸린 사람한테 가서 네.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근데 게임하느라고 아, 진짜로 이게 데이터가 안 모아져. 그리고 뭐라 써놓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기타 의견란에 내 게임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가 정말 너무 싫다 막 이런 거 써놓고 여기 뭐 1, 2, 3, 4, 5 있으면은 설문 같은 거 하는데 게임 할 때 무슨 뭐 이렇게 뭐 만족 매우 만족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3333 111111 막 이런 거 해놓고 그리고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당신이 제일 싫다 이런 거 써놓고 그래서 쉽지 않구나. 쉽지 않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진짜 동의하는 건데 이게 스마트폰 저도 상담 올 때마다 무조건 이게 저랑 계약을 하고 가요. 이날 없애거나 정 안 돼서 버티는 애들 가끔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럼 차단하는 앱을 깔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것만 없어져도 네, 맞아요. 진짜 많이 바뀌고 막 제가 상담했는데 가끔 성적이 엄청 올라서 오는 애들 좀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애들한테 제가 나중에 물어보면 100%다 스마트폰 없앤 게 되게 컸다고 그래요. 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은 뭔가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폰 통제하는데 좀 많이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맞아요. 예. 그래서 막 절대 저는 어머님들 항상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 때는 절대 새 폰을 사주지 말아요. 꼭 또 아버님들이 눈치 없이 가끔 맞아.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해서 우리 아이폰 딸한테 14. 또 좀 점수 좀 달라고 막 새 폰 사오시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건 이제 뭐 폴더폰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블랙베리니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잘 협상을 해서 없애지 않으면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좀 말할 시간 있나요? 네, 좀 얘기해 주세요. 좀. 괜찮아요? 최근에 네. 또 다큐멘터리 하나 봤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다큐멘터리였거든요.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실태와 무슨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이제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는 아이들은 쭉 MRI를 찍어봤거든요. 뇌를. 측정을 했구나. 예. 근데 이 공부할 때 활성화돼야 되는 전두엽, 네네. 이 사고력, 판단력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이 희미하게 들어요. 이 영상과 화면 보고 보는 있을 친구들이. 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니들 지금 뇌 상태가 이렇다. 그리고 이 중에서 3개월간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뭔가 실험에 참가할 애들이 있으면 자원을 받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 10명 정도는 모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또 비교하기 위해서 뇌는 비슷하지만
나는 그냥 계속 할래 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비교 연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딱 3개월. 재밌다. 그러니까 네. 너는 영원히 못 쓰는 게 아니라 일단 3개월만 안 써보고 그다음 네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추적 조사를 해 나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봤는데 3개월 동안 안 쓴 거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결론. 3개월 동안만 안 써도 뇌가 70-80%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읽고 뭐 이렇게 문제 풀면서 이걸 뭐 fMRI 이런 거 찍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는 분명히 이게 힘이 있는데 3개월 정도 이걸 안 쓰니까 그래도 정상적인 이거를 안 쓰는 아이들하고 뇌가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계속 썼던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뇌가 활성화가 안 돼요. 이게 결론이고요. 그럼 그 신기하네. 3개월 동안에 이걸 없앴잖아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났냐를 다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심심해. 맞아. 일단 심심해. 일단 심심한 게 첫 번째입니다. 음. 근데 이 심심한 거에서 그 지원자들 10명 중에서 또 편차가 있잖아요. 이 편차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 난 이거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 꽤 효과가 좋았던 아이들과 효과가 덜했던 아이들이 있어요. 네. 어. 그 차이가 애들이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애들의 차이가 아니라 네네. 그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 중에서 부모도 네. 휴대폰을 안 쓴 부모 있잖아요. 아. 그 애들은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근데 부모 이렇게 하면서 야 하지 마. 너 세상까지 하지 마. 이랬던 아이들은 효과가 떨어져요. 근데 그 차이만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엄마도 심심하잖아. 아빠도 맞아. 심심하고. 다 가족 심심해진 거야. 그래서 뭐 하냐면은 이 가족들이 고스톱 같은 모여서 뭐 게임해야지. 산책을 합니다. 아. 우리 나가서 좀 걷고 올까? 그래서 걷고 오고 그리고 이렇게 이전에는 서로 대화할 때 대하기가 어렵지. 이거 보고 대화하거든요. 맞아. 대화하다가 맞아. 잠깐만 이러면서 얘기하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그쵸. 이런 대화하는 시간이 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이들이 진짜 심심하니까 책을 보는 거예요. 맞아. 야, 지금 우리 집에 이게 꽂혀 있었네? 이게 뭐야?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좀 보고 약간 좀 충격받았는데 아이들을 강제로 잡아놓고 시설에 넣어서 막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비슷한 효과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사회로 환원이 됐을 때 네네. 사회로 환원? 네, 됐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이가 자발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어땠냐 물어보면은 아 되게 신선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없던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부모님들은 이랬겠구나 이러면서 대화도 이전에는 되게 문장도 잘 못 만들고 네네. 충동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좀 차분해지고 얌전해지고 대화의 스킬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일단 저는 이 얘기를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내가 스마트폰 없애기가 싫어서. 아 근데 되게 부모님도 의미가 같이 있었어요. 없애는 게 진짜 그렇게 그러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스마트폰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맞아요. 사실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스마트폰 사용이 사실 우리 뇌 활동이나 이런 거에 방해를 네. 많이 줘요. 네. 근데 아이들은 항상 이제 주장하는 게 저는 독서실 가서 공부할 때는 안 보는데요. 맞아.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 뇌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좀 마탱이가 가는 거죠. 스마트폰 중독되면. 모든 중독은 네. 마탱이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논문도 나와 있대요. 스마트폰 사용 정도에 따라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막 기억력도 나빠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빠. 그래서 나 지금 저 사용 시간 거의 8시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근데 아이들은 모르니까 또 부모님들도 모르니까 너무 쉽게 허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가 스스로 정신 차리는 중요한 계기가 이제 스마트폰을 그냥 당장 그럼 뺏어서 부셔버립니까 눈앞에서? 그렇죠. 당장 유심 빼서 던지고 유심 뺏어. 엄마가 일단 스마트폰 챙기고. 알겠습니다. 더 효과가 좋으면 이제 부모님들도 같이 없애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엉프로님 또 준비한 거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뭐 우리 방송 수준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던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 지금까지 한번 보셨는데 수준이 어떻습니까? 궁금한데요. 저희 이거 또 펜타쌤이랑 할 때랑 나는 네네. 호흡이 좀 다르더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입시장 순한 맛이다.
아. 순한 맛이죠. 순한 맛이.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는 예. 그 펜타스는 좀 매운 맛이었고 아, 그렇죠. 뭐 제가 중간 예. 맛이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제가 또 매운 맛이 됐네요. 워낙 이제 순한 예. 맛이다 보니까. 네. 두 분이 좀 순하죠. 네네. 제 실제 사례예요. 아, 예, 예. 예, 몇 년 됐는데 목동에서 일할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목동 제종 오전에 제종반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뭐 이렇게 고등학생들 지도했던 그때였는데 고1 여학생이었어요. 고1 여학생. 네. 이 친구는 딱 몸에서 품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나는 공부를 접었습니다라는 거를 몸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머리에 있잖아요. 그 모자 롤 같은 거 달고 있고 스마트폰을 거울로 쓰더라고요. 거울로 막 보고 뭐 하고 그 틴트 바르고 뭐 그런 친구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대화를 했는데 처음 만났으니까 1분 동안 그 아이가 선생님 저 공부 못하는데요? 라는 말을 10번 넘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공부 못하는데요? 저 공부 못해요. 저 못해요. 저 못 외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은 야, 여기서 이것만 해볼래? 그러면 저 공부 못하는데요? 여기서 이것만 외워볼래? 저 못 외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첫인상을 임팩트 있게 제가 받고 시간이 흘렀는데 물어봤어요. 동료 선생님들한테 걔 어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홍 선생 이 세상에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야.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힘들구나. 근데 제가 되게 좀 놀랐던 게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노는 걸 봤어요. 근데 아니 친구들하고 놀 때는 전혀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언어 구사력 네. 또는 사고력 심지어 창의성도 좋아. 어떻게 저렇게 친구들을 잘 놀리지? 야 이거는 쟤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네네.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애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이렇게 촉 같은 게 들었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봤어요. 네. 성적표가 많이나 다를까 다 뭐 40 몇 점, 50 몇 점, 60 몇 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니까 영어를 한번 올려봐야겠다. 그래서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냐? 그러니까 아이가 분명히 교실에서는 막 까불까불 됐는데 이렇게 좀 조용한 곳에 와서 이렇게 뭐 차, 녹차 같은 거 마시면서 얘기해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공부를 잘했대요. 언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무슨 뭐 영재부 반 다니고 그랬대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자기 본인도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공부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조금 노는 친구들과 네네. 어울리면서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도 자기 공부에 대해서 포기했다고. 부모님 두 분 다 일하시느라 바쁘셔가지고 뭐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한번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볼래? 제가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를요? 아니 저 안 될 텐데요. 선생님이 괜히 고생하시지 마시고 그동안 많은 선생님들이 선생님과 비슷하게 시도했는데 다 실망하시고 가시고 힘 빼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또 착하네.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도전 의식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봤죠? 아이가 한번 시킨 대로 해보겠대요. 그래 한번 홍 선생 네가 시킨 대로 해줘 볼게 내가. 어차피 안 될 거지만 또 그렇게 또 뭐 실패를 맛보고 싶다면 내가 실패를 맛보게 해줄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은 일단 수업을 다 뺐습니다. 수업을 다 뺐어요. 수업을 빼는 게 뭐예요? 내 수업 시간에 네. 앉아서 수업 듣는 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 좀 충격, 되게 신선하네 방법이. 왜냐하면 네. 수업을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아, 선생님 좀 나가서 하세요. 이런 거군요. 야 집중해 똑바로 앉아. 그런 게 안 되는 애. 아. 왜냐하면 이미 몇 년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 아이한테 수업을 맞춰서 하면은 다른 아이들이 너무 쉽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 너는 저 구석에 앉아 수업 듣지 말고 이거를 해라. 이건데 뭐 범위가 3과 있으면은 한 과의 단어를 외워라. 오늘은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단어 외웠잖아. 그럼 여기 이제 해석을 해봐봐. 하다가 모르면 옆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말은 알지? 우리말은 안 돼. 보고 따랐어 이렇게 했어요. 뭐 잘하건 못하건 잘했다. 왜냐면 저는 그 아이가 고1이지만 네네. 고1로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아이의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네네. 그 아이의 지적 수준을 초6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발달과 정신적인 발달이 비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들이 다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0% 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입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초6이면은 네. 못해도 잘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아이고 잘했네.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고생했네.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거야. 근데 공부하면은 야 이거밖에 못했어? 됐다 치아라 이런 대접을 받다가 네네. 선생님 시험 봤는데 30점밖에 못 맞았어요. 그럼 30점 맞았어. 야 너 잘했어. 이렇게 해주니까 얘가 뭐 아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범위에 있는 영어 단어와 해석을 빠르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저는 똑같은 걸 또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1과 2과를 한꺼번에 다 외워봐라. 그래서 시켜봤어요. 또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잘게 잘라서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집중할 수 있는 거를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 아이는 30분간 집중을 못해. 그래서 10분, 20분 집중하고 나머지는 뒤에 하든지 말든지 놀든지 해라. 1시간 노는 것보다 그래도 10분 공부하고 노는 게 낫잖아요. 네네. 그래서 칭찬해주고 야 이것만 해라. 약간씩 늘려갔거든요. 네네. 늘려갔어요. 그리고 한 3바퀴를 단어와 해석을 돌리니까 네. 곧잘 이제 내용을 기억하더라고요. 오. 문제를 풀려봤어요. 기본적인 문제를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것 중에서 보통 문제 많이 하는 실수가 틀리면 앉혀놓고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야 이건 이거 저건 저거고 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야 틀린 거 그거 좀 외워봐봐.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가 한정돼 있으니까 네. 이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 이걸 지금 설명하려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내신은 외워서 보는 게 낫다. 그리고 네가 진짜 궁금한 거 있잖아. 그거 질문해. 그거 설명해 줄게. 이렇게 됐어요. 중요한 건 애가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걸 제가 준 거예요. 네. 난이도를 보고 네. 그에 맞춰서.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몇 점 나왔을까요? 아, 내신 시험을 봤어요. 내신 이제 봤어요. 그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전에는 몇 40몇, 40점이었는데 50몇, 60몇 이런 애들이에요. 전 과목이 다. 그러니까 본인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공부를 못했고 어느 누구도 걔한테 공부를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 저도 뭐 조금 오를 걸 기대했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점 나왔을지 영어. 뭐 되게 프라이드가 있네. 100점. 100점? 100점 나는 한 94점. 나 95점. 예. 일단은 고등학교지만 네. 뭐 평범한 고등학교였어요. 네. 뭐 범위가 새가 들어갔나? 오. 그리고 국어점 나왔나? 이 정도였거든요. 99점이 나왔습니다. 와. 대박이네. 진짜 믿기 힘들죠. 예.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이 있었던 친구인데 그동안 이제 공부를 놓다 보니까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뭐 그러니까 지금 40, 50, 60점대 아이들도 첫 번째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있죠. 있어요. 있는데 얘기해보면 있어요. 왜 안 하냐? 이미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그치.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음. 그리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면은 케어가 안 돼. 맞아요. 걔를 해줄 수가 없어 선생님이. 맞아.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앉아서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구구단도 안 되는데 함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기초가 부족한 아이일수록 양을 쪼개서 보통 아이들은 한 번에 그냥 다 한 번 하거든요. 네네. 보통 아이들이 한 번에 100을 한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10, 20부터 주는 겁니다. 네. 네, 요것만 해라.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늘려가는 거죠. 10, 20, 30, 40, 50, 60.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음. 우리 옆집에는 지금 수원수투 다 달리고 있는데 맞아. 답답하거든요. 맞아, 얘도 해야 맞아. 돼. 근데 언제 이걸 다 처음이 막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기어다니는 애를 음. 뛰게 하려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기어가면서 뭐 잡고 일어나잖아요. 잡고 일어나는 거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걷고 물론 이제 지금 뛰어다니는 애를 당장 못 따라가지 못하죠. 네네.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잖아요. 그러면 꽤 많이 따라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단기간에 기적 같은 특강으로 우리 아이를 180도 다시 태어나게 하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그 아이는 또 무리한 걸 요구하니까 무리한 거를 소화할 친구들은 사실은 되게 극소수거든요. 그렇죠. 또 실패 경험을 하고 난 또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얼핏 생각나는 게 이제 되게 부족한 학생이 막 6등급, 7등급 수학은. 예. 근데 이제 어머님이 막 이제 윈터스쿨인데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니 했더니 수원수투를 같이 나갔대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래.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얘가 어떻게라든 따라가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겠네. 되는 아이도 가끔 있어요. 그게 문제야. 어떤 아이가 되냐면은 네. 선수 따라가잖아요. 선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와, 내 친구들은 다 하고 있어. 쟤 나보다 원래 못했던 애인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밤에 막 하는 거야. 그러다가 씨 선수 타다 보니까 수 상하도 몰라. 그때부터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야. 자, 이 악물고 해가지고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해가지고 이런 애들은 따라가는데 그래서 그런 애들 따라가서 얘기하는 거죠. 전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그게 쉽지 않다. 통계적으로 예외의 범위에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도 비슷한 건데 한번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제가 생각해온 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약간 공부한다거나 하는 아이들도 제 기준으로 보면 개판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실제로 뭐 어머님들 입장에서 뭐 애들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제대로 공부한다고 이게 판정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숙제 정도만 하는 거지. 특히 공부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만한 행위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랬는데도 아이들이 성적이 안 오르고 하니까 막 답답해하고 막 포기하고 아예 이제 뭐 절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어쨌든 근데 막 방법을 되게 설명하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독서실 매일 가서 너 숙제 다 했어. 학원 숙제 다 했거든. 끝나고 뭐 할 거니? 물어봐요. 그러면 진짜 대답을 못해. 대부분 아이들 깜짝 놀랐어요. 숙제 끝나면 너 뭐 할 거야? 그러면 숙제 끝나면요? 이런 애들이 한 뭐 할 시간이 없는데요. 이런 바로 학원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부 진짜 잘하는 아이들은 그 시간에 또 뭘 보잖아요. 계속 복습하고 뭐 네. 지난 거 보고 그러는데 걔네들 머릿속엔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실 가서 공부라는 행위 자체가 그냥 숙제 끝나고 오거나 아니면 집에서 숙제 끝나고 오는 것만 하는 거고 내신 기간에도 이 공부하는 거 보면 그냥 교과서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보고 그냥 갑니다. 애들 대부분. 그래놓고 난 다 했대. 2-3번 정도 딱 보고 이 정도면 공부 다 한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겨우 이 정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실 가면 이런 걸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정해줘요. 그리고 공부 계획도 대충 짜줍니다. 애들이 공부 계획을 맞아요. 짜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갸우뚱갸우뚱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요일별로 루틴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예시도 보여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수능 공부 방법 같은 건 진짜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강 활용하는 거, 뭐 겨울방학 때 시간표 짜는 거 이제 설명을 해주면 나중에 피드백이 오긴 와요.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얘가 정신 차렸다, 정신 차려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진짜로. 독서실 가서 네. 이런 피드백이 오고 한 번은 또 얘가 뭐 중간고사 때 거의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3등급 찍던 애가. 근데 한 2달 뒤에 다시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 제자리로 돌아갔다. 또 가면 안 되겠네. 무슨 소식이었는데 다시 상담 좀 해달라.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제 좀 공부 의지는 있는데 그래도 목표나 이런 건 있는데 이제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아이들도 좀 있더라. 그런 아이들은 저는 이제 방법 같은 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가끔 성적 올라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 도움은 많이 받죠. 그렇고요. 뭐 또 하시고 싶은 뭐 사례 있어요? 기억나는 거? 애들 중에서 고1이 막 된 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3명이서 어울려 다니는데 3명이 어울려 다니는데 네. 진짜 다들 지지리도 공부도 못하고 맨날 어디서 유비 관우 장부에 약간 그런 도원결일란 느낌이야. 그래갖고 맨날 막 학원에 오면 셋이서 같이 학원 지하에 있는 저 PC방 가가지고 잡혀오고 네네네. 그런 애들이에요. 네. 근데 평범한 아이들이죠. 맨날 네. 걔 잡으러 다니는 게 일인 거지. 근데 걔들 중에서 그러니까 3명이 다녔는데 네. 3명이 이제 학교를 다 다른 학교를 간 거예요. 고등학교를 배정을 다른 학교를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학원은 계속 고1 때까지도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학원이 이제 반이 달라졌으니까 학원 반도 찢어질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다 찢어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성적이 싹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만? 한 명만. 오. 그러니까
얘만 성적이 쭉 올라가면서 얘가 가끔 이렇게 오면은 자기 성적 올라갔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3명이 이제 같이 와서 나랑 얘기를 하는데 얘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야. 야, 성적이 올랐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가 지났더니 네. 옆에 있는 2명이 공부를 하더라고. 오 진짜. 그러니까 짜증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 이 자식이 별로 머리도 안 좋고 공부도 별로 못하는 놈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 성적 올랐다고 자랑하고 이런 게 눈꼴시니까. 그 아이들 용어로 전문 용어로 이제 뭐 지읒 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치, 맞아. 예. 아니 저 밥도 그거 하는데 이런 거죠. 응. 예. 그래서 그 2명이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신기하다 이거 진짜.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얘들 성적대가 전부 다 괜찮게 올라가가지고 인서울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만약에 같이 다니는데 한 명만 공부시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얘만 뽑아다가 너 상담해가지고 얘 점수를 올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게 옆에서 같이 하는 애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같이 공부하더라고. 그럴 수 있죠. 응. 그런 경쟁 심리도 그거 맞아요. 조금 애들은 필요한 그런 것 게 같아요. 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제 또래 집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면 계속 놀리는 거지. 지옥밥. 야 너도 50점이냐? PC방 가자. 알겠습니다. 이런 어쨌든 또래 집단에서 누가 정신 차리면 아이들이 좀 따라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경험하기로는 약간 여자 아이들이 약간 그거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느낌이에요. 좀 약간 많이 쓰고 중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맞아요. 무슨 고등학교 가서 뭐 전교 활동하고 있는데 막 그러면 이제 얘가 막 불타오르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경쟁심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다 얘기했나요? 이제 다 제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경험한 거 얘기를 해버리면 가끔 가다가 이제 정신 차려서 상담을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은 안 좋았어. 분명히 안 좋았는데 이미 와서 딱 봤는데 뭐 나 이제 성적표 보고 아이씨 또 어떡하냐 어떻게 정신 차리게 만드냐 막 고민을 했는데 딱 왔더니 이미 정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뭐 독서실도 계속 가고 있대. 그리고 막 수능도 연구를 했어요 얘가. 어떤 커리를 타고 뭘 타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물어보거든요 항상. 너 원래 이렇게 안 살았잖아. 너 갑자기 왜 그런 거야? 왜냐면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기해서. 왜냐면 그런 애들이 별로 없잖아. 그죠. 스스로 해줄 수 없어서 맨날 물어보거든요. 너 왜 그래 갑자기?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야. 때가 된 거죠. 그 자기도 모르겠대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냥 뭐 왠지 공부 안 하면 좀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제 주섬주섬 얘기하는데 본인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확 떠오른대. 갑자기 떠오르고 그런 애들 제가 요즘 꽤 많이 봐가지고 그런 상태로 오면 진짜 상담하기 편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속속 흡수. 난 이제 방법만 얘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거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인간의 의지를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긴 할 텐데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닌가. 억지로는 못 차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사실은 거의 쉽지 않은 것 이제 같아요. 고2 겨울 방학 때는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조금 좀 많긴 있죠. 좀더 하잖아요. 많아지죠. 근데 이제 고2 제가 2학기 때부터. 제가 약간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냥 일반고 애들 특히 지방 일반고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거의 해본 경험 없이 그때부터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된다고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겨울 방학 내내 열심히 했는데 3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맞아, 크죠. 맞아요. 그럼 좌절 많이 해요. 진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수능 학습의 분량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건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포기하는 맞아요. 케이스가 포기하는 많이 애들 봤어요. 많아요. 근데 저는 정말 포기하지 마라.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고 나서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네가 하는 노력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6월, 9월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최선을 보아라. 다해보고 혹시 지진이 날 수 있다. 지진이 나서 너한테 일주일이 더 주어질 수 있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사실은 그들에겐 딜레마일 거예요. 내가 맞아요. 내신도 뭐 1, 2등급이라서 수시로 수능 최저 대충 맞춰서 뭐 대학 갈 수 있겠지 하는 그 유혹
때문에 네. 포기할까 말까 하는 그런 지점이 오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시의 가능성도 정말 이제 네. 엄청나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했더라도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을 믿고 한번 가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공부 고3 방법 같은 건 수험생들에게. 좀 알려줘야 돼 걔네들한테. 당연히 알려주는 내신과 게 좋고. 수능도 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제가 그러니까 다들 케이스가 다르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맞는 어떤 솔루션을 주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됐고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저희 방송의 이제 오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정신 못 차리고 방바닥에 누워 있는 아이들을 정신 차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모였는데 못 찾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 제일 좋은 방법 스마트폰 스마트폰, 빼서 던지라고 이거 이거 하나. 근데 너무 겁나요. 저는 항상 상담 말미에 얘기를 해요. 너무 겁이 나서 애들이 말이 통할 것 하니까. 같을 때 얘기해요. 근데 대단하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집어 던져라 이 솔루션 하나 나왔고 뭐 홍프로님도 뭐 이제 조금씩 뭐였지? 쪼개서 주라고? 그렇게 기억을 못해서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스마트폰 많이 해서 그래. 스마트폰 많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빨리 없애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조금 기초가 부족한 친구는 이렇게 친구 따라서 하면은 이게 효율이 안 나니까 아이가 조금 노력하면은 성취할 이룰 수 있는 양과 진도부터 차츰차츰 나가서 반복시키는 게 더 좀 빠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솔루션의 배경에는 아이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맞아요. 이게 좀 어쨌든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실망스러우면 사실 부모님도 마음 아프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그것도 사랑이긴 그것도 약간 해요. 좀 그것도 사랑인데. 짜증날 거야. 내가 돈을 이렇게 붓고 있는데 얘가 이 정도면 막 이제 실망한 기색도 드러나게 되고 너 왜 이러냐 화도 나고 이러는데 뭐 화도 나시겠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우리 아이가 네, 맞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물개도 사람이 되듯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뭐 정신 차린다는 거는 뭐 특단의 조치로 갑자기 차릴 수도 있고 뭐 비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렇겠지만 저는 그러한 결과조차도 그 아이의 내면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꿈, 그다음에 에너지가 어떤 응축된 시점이 되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그다음에 저는 홍프로 선생님의 아까 말씀 듣고 굉장히 조금 감흥이 있었는데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그쵸 맞는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를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 왔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지켜봐 준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훌륭한 사람의 기준은 다 다른 거니까. 네. 저는 사람 만들면 된다. 그 정도만 가지고 가셔도 성공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네. 큰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큰 실망이 반복되면 분노와 좌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아이들을 대할 때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게 좋은 자세예요. 효과가 네. 좋을지 안 좋을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근데 부모님들 보면은 너무 절실하니까 이걸로 꼭 성공을 해야 돼. 근데 아이들이 특히 인간이라는 변수는 무한대잖아요. 네네. 어떻게 뜰지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큰 기대와 그거는 큰 실망으로 이어지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 편안한 마음으로 속는 셈 치고 해보시면 의외로 기대 안 했는데 또 효과가 좋네. 그럼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뭐 재미로 농촌 한번 보내보고 그것도 괜찮아요. 예. 해병대 체험도 한번 보내보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세훈 선생님도 스마트폰을 뺏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들의 수다 컨수다 3회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